루이저라는 그녀의 이름과 똑같은 루이절이었다. 우리들은 아침 일찍 우리끼리만 집을 나섰다. 집과 인접한 성당에서 새벽에 까르멜 회의 수도사를 모시고 미사를 마친 바로 직후였다. 나는 우리들이 사는 반대쪽의 아직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산 중턱을 돌아보자고 제안했다. 이 산책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므로 음식물은 이미 보내두었다. 엄마는 약간 살이 쪘으나 걸음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들은 언덕에서 언덕으로, 숲에서 숲으로, 대부분은 나무 그늘을 택하고 때로는 햇빛으로도 나가며 쉬엄쉬엄 몇 시간인지 시간마저 잊고 걸어갔다.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사이, 우리들의 운명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도록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원했다. 모든 것은 이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가 갠 뒤라 먼지는 일지 않았고 작은 내는 한가히 흐르고 있었다. 산들 바람이 시원스레 나뭇잎을 흔들고 공기는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새파란 하늘은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었다. 점심은 어느 농부의 집에서 먹고 그 집 식구들에게도 나눠주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한 가난한 사보아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착한 성품이란. 식사가 끝난 후 큰 나무 밑으로 그늘을 찾아 들어가 거기서 내가 커피를 끓이기 위해 마른 가지를 주워 모으는 동안 엄마는 풀숲 사이로 다니며 식물 채집을 즐겼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길을 가다가 단 꽃다발의 꽃에 대해서도 그 기묘한 여러 가지 구조의 사항들을 내게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나는 곧 식물학에 취미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시기가 일러 다른 연구에 마음을 아끼고 있었다. 게다가 우연히 내 마음을 일깨워준 한 가지 생각이 초목과 꽃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 까닭인 적 이때의 내 정신 상태, 이날 우리들이 말하고 행하고 한 모든 일, 또 내 마음에 강하게 스치고 간 모든 대상, 그것들이 7, 8년 전 안너시에서 경험한 그 완전히 깨어버린 상태에 있던 한 가지 꿈을 문득 회상하게 만든 것이다. 그 꿈에 대한 것은 그 대목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것과 이 장면과의 관계가 너무도 잘 들어맞았으므로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했다. 너무도 감동이 격한 나머지 나는 그리운 사람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엄마, 엄마 하고 나는 정열에 넘쳐 말했다. 오늘의 이 날은 오래 이전부터 내게 약속되어 있던 날입니다. 이 이상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의 덕택으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래오래 이 행복이 시들지 말았으면 내가 이 기분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고 계속되었으면 이 행복은 나의 생명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행복한 나날은 흘렀다. 그 무엇도 그것을 흔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최후가 오기까지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만큼 나는 한결 더 행복했다. 고통의 샘이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것은 아니고 그것의 흐르는 방향이 바꿔진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한결같이 괴로움을 유익한 목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그러는 동안 저절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엄마는 천성적으로 시골을 좋아했는데 이런 기분을 나하고 같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차츰 밭 손질에 흥미를 갖게끔 되었다. 그녀는 땅에서 수익을 올리고 싶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식도 있었으므로 자진해서 나섰다. 빌린 집의 딸은 토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따로 밭을 빌리기로 하고 목장을 빌리기도 했다. 마침내는 농사에도 그녀의 계획을 좋아하는 본성을 나타내어 집안에서 빈들거리지 않고 단시일 안에 착실한 농사꾼 여자가 되려는 계획을 꾸준히 진행해 나갔다. 그녀가 그런 식으로 손을 뻗쳐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나로서는 그다지 탐탁지 않았다. 가능한 한 반대하려 했다. 항상 남에게 속을 것이 뻔한 일이었고 그녀는 분별 없이 돈을 헤프게 쓰는 기질이므로 늘 지출이 실수입을 넘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일로 실수입이 전혀 없을 것은 아니겠고 그녀의 생활의 보탬은 된다는 위안도 얻을 수 있었다. 이모저모로 세워보는 그녀의 계획 중에서도 이번 것은 그래도 가장 손해가 적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녀와 같이 그것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사업이나 사기꾼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일과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일을 감독했으며 노동자들의 감독 또는 십장이 되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 물론 이렇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주 체가 떨어지게 되고 병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몸도 훨씬 좋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해 겨울 바리오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을 몇 권 내게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본템피가 지은 음악사와 반키에리 신부의 악전은 음악사와 음악예술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바리오는 잠시 우리들과 같이 지냈다. 나는 몇 달 전에 성년이 되었으므로 내년 봄에는 전해부로 가서 적어도 행방을 모르는 형의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내 생모의 유산 중에서 내 명의로 된 내 몫이라도 청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일은 정한 대로 실행되었다. 나는 전해부로 갔다. 아버지도 그곳으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꽤 오래전부터 그곳으로 자주 오곤 했는데 앞서의 판결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누구도 시비를 일으키려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용기는 높이 인정되어 있고 성실한 점이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건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관원들도 그의 거디 터져 나온 대사건으로 뒤숭숭하던 판이라 그전에 불공평한 처분을 새삼 들추어 시민들의 감정을 거스르고 쉽지 않았던 것이다. 개종했으므로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전해부 법률은 그런 점에서 베른너보다 덜 엄격했다. 베른너에서는 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시민권만이 아니고 재산권까지 일른다. 내 재산은 별 말은 없었지만 어찌 된 건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형이 죽은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았으나 법률상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에겐 형의 몫까지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 몫은 아버지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깨끗이 양보해버렸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동안 그것으로 편안히 지냈다. 정식 수속이 끝나 돈을 받아들자 곧 그중 얼마로 책을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엄마 곁으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 내내 기쁨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그 돈을 그녀에게 건네주는 순간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보다 1000배나 더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가 지닌 어디까지나 천연스럽고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담담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 돈은 거의 전부가 똑같은 담백한 마음씨로 나를 위해 써졌다. 서로 그 돈이 다른 데서 들어왔더라도 그 돈의 용도는 조금도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건강은 전혀 회복이 안 되었다. 오히려 눈에 뜨일 정도로 쇠약해 갔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고 해골처럼 여의었다. 맥박은 굉장했고 심장의 고동도 한결 높아졌다. 늘 숨이 찼고 쇠약한 나머지 마침내는 운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빨리 걸으면 숨이 찼다. 구부리면 현기증이 일었다. 어떤 가벼운 짐이라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나처럼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다. 게다가 우울증까지 심해진 게 틀림없었다. 우울증이란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의 병이다. 내 우울증이 바로 그것이었다. 울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이 가끔 흘리는 눈물, 나뭇잎과 새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겁장이, 다시 없이 평온한 생활이어서 어지러운 일도 없는데 일어나는 변덕, 그런 것들은 모두 안일에서 오는 권태의 증거였다. 말하자면 안일이 신경을 과민하게 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선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신과 육체 양쪽이 다 고통을 받지 않으면 어느 쪽이고 한쪽이 고통을 받게끔 되고 또 한쪽 상태가 좋아지면 거의 언제나 다른 쪽이 나빠진다는 식이다. 내가 유쾌하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때에는 쇠약해진 육신이 그것을 방해했다. 게다가 그 병이 정말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는 나이도 들고 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중대한 병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는 병의 뿌리로 도저히 도리어 불행을 더 잘 맛보도록 힘을 되찾은 듯 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나는 60이나 되고 허약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한창 젊을 때 다시 없이 참된 행복 속에서 즐길 수 있을 때도 가질 수 없었던 체력과 생활을 이번엔 고생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